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김철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계의 허브기관으로서 저널리즘을 수호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언론계가 위기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언론계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조사, 분석 사업과 교육 사업, 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언론계 스스로의 자각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언론인과 언론사가 협력하여 한국 언론산업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재단이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이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 말씀드리는 사업은 총 9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사업입니다. 4개 분야 15개 공모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90억 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를 포함한 올해 재단의 총 사업비는 55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225억 원, 저희 재단 일반 회계 사업비 62억 원, 언론인 금고 264억 원 등입니다. 모두 언론사와 언론인 그리고 언론산업 전체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전입금이 중단된 이후로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단은 저널리즘 강화와 언론산업 진흥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이 재단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한글 자료와 이제 PPT를 통해서 오늘 2019년 재단 사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 기준을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제가 일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관심 있으신 사업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좀 써놓으셨다가 그 진행상 제가 먼저 일괄로 말씀드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일괄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 팀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사항 외에도 이미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 재단의 오랜 고객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좋은 생산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서 저희 사업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한꺼번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1쪽에 사업 추진 방향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고치 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뉴스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미디어 교육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입니다. 신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진흥기금은요. 그래서 신문법 제35조에 보면 재단 언론기금의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을 매년 공표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서 공표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표를 보시면 지원 대상은 신문법에 의한 일간, 주간, 인터넷 신문 등입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은 시행령 2조를 충족해야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신문 자체 생산 비율이라든지 뭐 주간 단위로 기사를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잡지는 잡지법 2조에 규정된 잡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달에 등록을 하셨다, 창간하셔서 등록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을 하시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좀 발행을 하신 이후에나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많이 오셨겠지만 이건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론진흥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지역신문 발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사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조건만 되시면 사업별로 공모가 나갔을 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나갔을 때 사업별로 신청하셔서 선정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을 관련법 준수는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요. 2018년 관련법상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문법상 또는 잡지법, 중재법에 과태료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과태료 준수 조항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위반이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 과태료 내시는 언론사는 거의 없으시니까요. 뭐 다 해당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심사 기준을 작년부터 조금 두고 있습니다. ABC 협회 뭐 이거는 뭐 거의 다 하시는 거고요. 이제 신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종이신문을. 그다음에 기사와 광고 이거는 종이신문과 뭐 잡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도 포함됩니다. 기사와 광고의 자유심의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산점을 드리는 조항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청소년 유해 광고, 성인 웹툰 광고를 게재하셔서 여갑으로부터 이것을 이제 지적을 받으신 경우에는 건당 1점씩 저희가 감점을 해서 그렇게 심사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선거 보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매체는 심사 시에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선관위 산하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서 경고 이상의 보도 결정문이 된 언론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반론, 정정, 보도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밑에 받으신 건 상관이 없고 그 이상 받으신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심사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3쪽
예, 3쪽은 그냥 일남 전체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저희 용어긴 한데요. 그 3쪽에 보시면 이제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이제 100만 원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언론인 해외 장기 연수 지원이다 그러면 4억 3,3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이라고 된 것은 저희 법인 재단의 법인 일반 회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법인의 일반 회계는 대상이 방송과 통신을 포함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기획 취재 지원이라고 해서 99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990은 9억 9천만 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금은 언론진흥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언론진흥기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문법에 의한 언론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방송과 통신을 제외하고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한글 자료 4쪽의 언론인 해외 장기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네, 1년 언론인분들 1년 교육 전문성 높이시기 위해서 해외에 유학하시는 거 그거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모집 부문이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자유로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어떤 대학 가서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저희가 다만 한 가지 지정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IRE, KPF IRE 탐사보도 부분입니다. IRE는 미국의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와 IRE가 이렇게 MOU를 맺고 우리 한국의 탐사보도 언론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응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자가 자유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공명이고요. 공명이라고 그래서 1명부터 9명, 공명이면 10명부터 99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99명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9명으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선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입니다. 내역과 조건인데요. 항공료 250만 원 이하의 실비로 지원을 하고요. 항공료는 뭐 그냥 가시는 오시는 비행편입니다. 학비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1,00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체재비는 월정액입니다. 25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분할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지원 조건은 격월로 연수 보고서 및 끝나시고 난 뒤에 연수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연구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서 딴 데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론계에 좀 3년 이상은 종사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재단이 정하는 조건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 지원 대상 및 자격은 어쨌든 가셔서 1년 동안 이제 외국 가셔서 하셔야 되니까 뭐 중국을 가시려면 중국어를 좀 이렇게 수학을 하셔야 될 정도의 그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 가시려면 영어를 하셔야겠죠. 예. 그다음에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연수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국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준비 이미 이제 학교를 정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와 주제를 명기해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학 능력 평가 서류 심사 및 면접 통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단기 연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장기로 1년 동안의 교육 내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단기는 그거는 저희가 어느 교육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을 이제 비우시는 게 조금 힘드신 언론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좀 높이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 연수를 선택을 하셔서 좀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톰슨 로이터 재단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7분 정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뭐 학비, 체제비 저희가 항공료 저희가 다 대드리고요. 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보고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은 5년 이상, 10년 이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실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조금 자격 제한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준비해서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해외 저널리즘 국제회의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언론계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그 WAN 세계 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편집인 포럼 WEF가 6월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라는 데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언론인들을 파견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국제 뉴스 미디어 협회 총회 INMA.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인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듣기가 별로 안 좋아서 INM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저희가 4월, 5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중에 뉴욕에서 열리는데 요게 행사가 WEF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것보다는 같은 INMA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9월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미디어 이노베이션 위크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준비한 게 조금 사전에 돼서 아마 요건 조금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 있는 국제 뉴스 미디어 협회 총회 INMA는 같은 주관 기간은 같은데 그 유럽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9월 행사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5년 이상 언론인들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언론인 교환 취재입니다. 교환 취재는 상대국 언론인과 저희 언론인이 이렇게 상호 방문해서 취재하고 뭐 토론하고 기사 쓰는 그런 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호주와 중국과 미국이 저희가 그러니까 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3월달에 공고를 할 거고요. 미국도 역시 3월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다만 중국도 여기선 조금 그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9월로 돼 있는데 그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6월 말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5월 중에는 이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주, 미국 3월, 중국은 5월이다.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찾아가는 연수 지원인데요. 그 매번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 이게 사업들이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하는 방식들이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 게 없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요 찾아가는 연수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기사 쓰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저널리즘 쪽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 맞는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커리큘럼 커리큘럼 뭐 제안해드리고 그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그 혹시 이제 출입처에서 뭐 좀 출입처 기자분들이 다 좀 이게 좀 전문성이 너무 좀 떨어진다, 힘들다 하셔서 출입처에서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뭐 협회 차원에서 우리 협회 회원들, 직능 단체 회원들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교육을 좀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9쪽 아래의 표를 보시면 어쨌든 제한 분야도 그러니까 지원 분야도 제한이 없고요. 지원 내역은 뭐 한 사 단체당 연간 최대 450만 원 이내로 이제 강의료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언론사 단위로 지원을 하셨는데 개별 언론사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 협회, 출입처 또 그 연구 모임들 있으시잖아요. 기자분들 또는 뭐 경영직도 좋고요. 어쨌든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 자발적인 모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요것도 뭐 다음 달에는 그 공고를 할 거고요. 이게 수시로 언제든지 그 이제 모임이 뭐 이제 연구 모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일단 한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중간중간에라도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커리큘럼도 지원해 드리고 강사료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취재 지원입니다. 예, 자료 11쪽인데요.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제 언론사가 하고 있는 요거 이제 신문만 해당합니다. 예. 신문, 인터넷 신문에 해당하는데요. 심층적인 뉴스 콘텐츠를 보도하시기 위해서 뭐 해외 취재도 좋고요. 또는 뭐 디지털 인터랙티브 이런 거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좀 심층 또는 기획 또는 연재 뭐 이런 걸 좀 해보시겠다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가 3.1 운동 및 임정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3월 달에 이제 보도를 좀 해보겠다 하셔서 작년 연말에 일단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지정 주제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유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이제 제안하시는 거, 신청하시는 건 2월에 이제 공고가 나가게 되겠고요. 일반 기획 취재는 건당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드리고요.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획 취재는 건당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고 보도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신다든지 뭐 아주 심층 데이터 저널리즘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다음 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경우에는 그쪽에도 이게 기획 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쪽에서는 가급적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분야별 뉴스 콘텐츠 제작 지원인데요. 이거 똑같은 기획 취재 지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딱 두 군데입니다. 그 항우연 아시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1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프로스포츠 산업협회,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2억 원을 저희한테 이거를 기획 취재 지원으로 잘 좀 써달라라고 이제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취재 분야가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의 과학 보도죠, 과학 보도를 하시겠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될 거고요. 프로 스포츠 분야, 뭐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프로 농구, 프로 배구, 이거 다 못 고mo 골프 뭐 이렇게 해서 6개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그 심층 기획 취재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고가 2월 달에 공고가 돼서 심사해서 3월 달부터는 돈을 그러니까 지원액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13쪽 소외계층 매체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매체 지원은 일반 신문사가 소외계층에 관련된 뉴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 신문이라든지 뭐 점자 신문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주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좀 조명받지 못하는 계층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작은 언론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거니까 그런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로 기획 취재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획 취재 지원을 해드린다. 무료 신문은 제외하고요. 이것도 2월 달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기획 취재는 기획 취재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인 저술 지원인데요. 저술 지원은 이제 말하자면 언론인 분들, 언론사에 재직하셨던 분들, 하고 계신 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언론계에서 이렇게 취재 많이 하시고 또 뭐 경영직도 상관없습니다. 그 언론에 종사하시면서 얻어진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경륜, 깊이 있는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경륜 이런 것들을 좀 잘 모아서 우리 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마련하는 건데요. 어쨌든 책을 내시려면 여기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책이 조금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제 책이 좀 이렇게 내용도 좋고 이렇게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전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공고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글을 쓰신 거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전 공고, 지정 주제 및 사전 저술 등,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제시하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발굴하신 분야 주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양쪽으로 다 어느 주제를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2월 달에 제시를 하고 4월 달에 이제 본 접수를 받을 때 원고를 일정량의 원고가 어느 정도 되죠? 뭐 30매 A4 30매 정도를 이렇게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주제나 미리 쓰신 내용을 보고 선정이 되시면 자유 주제는 건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지정 주제는 건당 1,400만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말에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책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또 외부 평가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좀 심사를 맡겨서 책 나온 책 중에 또 좋은 책들을 뽑아서 거기서 추가로 더 사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5쪽입니다. 뉴스 콘텐츠 공용 인프라 구축 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퍼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 통합 CMS나 온라인 분산 조판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쓰시겠다 하시면 이거를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가 우리가 CMS 이렇게 할 테니까 돈을 줘 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이 클라우드 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려면 저희가 지원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아마 자부담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원 예산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심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저희가 공고는 아마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 전체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 지원입니다. 디지털화 지원 요 사업은 종이 신문의 경우 이제 발행된 신문들, 과거 신문들을 디지털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무래도 우리가 신문이라는 게 물론 개별 사기업이긴 하지만 신문 자체가 가지는 어떤 공익성 때문에 저희는 공적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디지털화 하시는 걸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90년 이전 자료들, 90년 이전 것들을 주로 하는데 만약에 90년 이후 거라고 하시더라도 디지털화 되지 않은 게 있으면 저희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카인즈 뉴스 콘텐츠 협약신문에 해당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제외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17쪽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혁신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미디어 기업들 또는 이제 언론사에서 저널리즘 가치가 있는 것도 좋고요. 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을 좋은 모델로 해서 스타트업을 만드시겠다 또는 아이템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 분야는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서비스 개발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뉴스 콘텐츠, 뉴스 빅데이터 분석 API,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참여 기회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사당 3천만 원 이내고요. 공모 대상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되고요. 그 언론사에서 요즘에 언론 사내 벤처식으로 만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모하셔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조하시고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이 해당되시는 게 19쪽에 있습니다. 단체 지원인데요. 단체 지원 특별히 변함은 없습니다. 언론 관련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언론 관련 행사, 출판, 세미나 등을 하시려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는 1,000만 원 이내, 출판은 2,000만 원 이내, 행사는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전체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을 좀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민간 단체, 법인이고요. 언론 및 광고 관련 단체 및 협회,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여야 합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광고 단체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학회, 광고 관련 단체는 별도 공모하겠습니다. 별도로 공모하고요. 아마 광고를 제외한 그냥 일반 언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마 1월 달,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신문사 1일 기자 체험 교육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걸 해서 이제는 자유학년제로 해서 1년 동안 시험 없는 이런 이제 그 시험적인 시험도 아니죠. 이제 지금 정착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때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언론사들이 그 1일 기자 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시면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1일 기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민간 경상 보조로 이렇게 돈을 물론 돈을 지원해 드리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위탁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21쪽 보시면 교육 표준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예시를 든 건데 꼭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 언론사와 계약을 해서 그 부분들 지원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일사당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하루짜리 프로그램 하시는데 그거를 연간 15번 하겠다. 요렇게 몇백만 원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200만 원 15번에서 3천만 원 요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미디어 교육 시설 또는 단체 지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 뭐 복지관, 뭐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서 이 미디어 교육, 특히 이제 NI를 비롯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기관으로 최근 1년간 미디어 교육 운영 실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나름대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 및 장비, 교육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시설 및 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단체 실적, 계획, 예산, 편성, 사회통합 기여도, 뭐 기타 뭐 이렇게 돼서 아마 1월달에 이것도 이제 공고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연간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을 전체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되면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 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제 김철원 이사께서도 저희가 좀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좀 홍보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좀 소상히 알려드리고 자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본인 해당이 되시면 직접 좀 잘 알아주시고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잘 전파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보통은 저희가 공모가 나가면 재단 홈페이지에 공모 공지사항 안에 공모라는 별도의欄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죠. 사이트 거기에서 재단 주요 사업 공모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사업 공모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뭐 사업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꿔봐라 또는 뭐 요건 이렇게 해달라라는 게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 주시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대부분이 아마 해당이 되실 텐데 언론인 금고가 저희가 한 26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 또는 경영직 계신 분들,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활 대출 1,500만 원, 예, 주택 대출 6천만 원, 전세 대출 4천만 원, 예, 이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기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로 언론진흥기금에 225억 원, 그 다음에 법인회계에서 62억 원 해서 총 280한 7억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예. 네, 저는 울산매일신문인데요. 그 울산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과 동영상을 융합한 그런 그 뉴스 컨텐츠를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문사 일일 기자 체험 교육을 저도 출입 기자 신문사 그 기자 시절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 신문 취재 기자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문사 내 뉴미디어부에 있는 영상 기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신다는 얘기죠? 예.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예, 거기 뒤에 말씀 주시죠. 아니요. 예.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협력망을 구성해서요. 근데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네,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그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 번호의 가운데 번호 2개가 82인 경우,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고 뭐 지자체 산하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 평생 교실이라고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고 돈을 직접 지원해 드리지는 않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을 원할 때 강사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운영하실 수 있는 평생 교실 프로그램이 있고요. 작년에 한 106개 정도의 시설 단체 중에 도서관이 한 40여 군데, 50여 군데 그렇게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건 제가 그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평생 교육 그걸로 해서 평생 시설인가요? 평생 교실로 해서 그쪽으로 신청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전 제주대학에 있는 박경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찾아가는 연수 지원인데 이게 대학에서도 언론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이런 거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대학이요. 대학은 저희가 한경 아닌가요? 예. 그 대학이 언론 관련 단체랑 협업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받는 대상이 현직 언론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언론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언론인 교육에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언론인이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대학 강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학 강좌요. 예, 그거는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대학 강좌 지원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1학기는 끝났고요. 2학기 맞죠? 예, 2학기가 남아 있습니다. 5월 6월 달쯤 되지, 예, 5월쯤 저희가 2학기 거 하시니까 아마 1학기 거 지원 안 하신가 보죠? 예, 그러면 2학기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약간 다른 사업들, 오늘 소개드리지 않은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언론지능기금으로 지금 공모 사업, 일반 공모 사업이 아닌 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따로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뭐 질문 없으세요? 예. 아, 도와주시네. 아,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예. 교육 및 멘토링. 예. 교육 멘토링은 저희가 뉴미디어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디아티하고 벤처스퀘어 두 곳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있어서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 투자를 받는 노하우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투자 설명회에 참가할 때 어떤 것에 어필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까지 멘토링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는지요? 네, 답변 되셨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 주십시오. 질문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보통 설명이랑 다르게 이게 언론사들이 다 회원사들인데 이게 너무 부문과 대상 자격 기준을 너무 세팅을 세부적으로 해놓으니까 뭐 사실 여기 와서 들으나 이 책자를 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언론재단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별사가 개별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그런 언론계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을 창의적으로 만들거나 이럴 때 약간 제 생각에는 예산의 영역 중에 일부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자격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회원사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그냥 심사하셔서 이거는 충분히 지원할 만한 사업이다 하면 네. 그냥 좀 프리하게 이렇게 열어두시는 영역도 네. 좀 놔두시면 어떨까 하고 네. 내년에 사업하실 땐 그런 걸 좀 네. 해주셨으면. 네,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 저희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 중에 회원사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회원사 개념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든 그 자체로 좋은 창의적 아이디어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기재부에 가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서 이제 돈을 따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 뭐 그냥 들어와 보면 알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다른 산업 분야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좀 들여서라도 열심히 그걸 해서 예산을 좀 따서 그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약속대로 1시간에 끝나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재단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응모 많이 해서 좋은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